결혼 얘기는 좀 더 천천히 꺼내는 줄 알았어요. 소개팅 2번 만난 사람에게 결혼 조건이 먼저 도착하더라고요.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30대 초반, 저는 30대 중반이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나이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가 먼저 말했죠. 상우 씨, 저는 나이도 있고 해서요. 시간을 길게 끌기는 좀 부담돼요. 네, 선주 씨 상황이 그런 거군요. 저도 가볍게 만날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애매하게 만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녀의 말이 이해가 안 된 건 아니었어요. 요즘 소개팅은 진지한 사람도 많으니까요. 저도 가볍게 만날 마음은 없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다만 속도는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원래 과장된 말 잘 안 하고 생활도 좀 규칙적인 편이에요. 술자리도 자주 안 하고 주말엔 운동하거나 집 정리하고요. 그런 걸 그녀도 대화 중에 바로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연락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호감이 생기고 있었어요. 말투가 예의 있고 리액션이 과하지 않아서 편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꼈죠. 일 얘기, 취미 얘기, 주말 계획 같은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중간중간 그녀가 묻는 질문의 방향이 조금 달랐어요. 연봉, 집 형태, 대출 여부, 신혼집 희망 지역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질문 자체가 불쾌하진 않았어요. 다들 한 번쯤 확인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래도 대화가 확인을 넘어 평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고 그럴 땐 저도 모르게 당황했죠. 일주일쯤 지나 2번째로 만났어요. 밥을 먹고 카페에 앉았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우 씨는 결혼을 언제쯤 생각하세요?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답했어요. 결혼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람을 좀 더 알아보고 맞춰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쉽게 풀리진 않더라고요. 그때까진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2번째 만남까지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상우 씨는 말이 되게 신중하시네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좋아요. 그래서 더 애매하게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헤어지기 전에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사귀다가 헤어지면 이도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간만 쓰는 거잖아요. 전에 2년 정도 만나다가 끝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시작부터 방향이 같은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순간 부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해하려고 했죠. 나이가 있어서 초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만난 지 2주쯤 됐을 때였어요. 퇴근길에 그녀 메시지가 왔어요. 상우 씨,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있으세요? 저는 화면을 보고 잠깐 멈췄어요. 아직 서로 좋아하는지 서로의 생활 방식이 맞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애매하게 말하면 더 꼬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진지하게 만날 생각은 있어요. 다만 결혼을 전제로 확정하고 시작하는 건 아직 빠르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흐름이 더 빨라졌어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항목이 번호까지 붙어 있었어요. 보는 순간 웃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개팅이 아니라 계약서 느낌이었으니까요. 내용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3개월 안에 부모님 소개 가능하신지를 적어놨더라고요. 6개월 안에 상견례까지 방향 잡자는 문장도 있었고요. 신혼집은 본인이 선호하는 지역이 확실하고 전세보다는 매매를 원한다는 얘기. 예단은 생략해도 되지만 예물은 너무 간소하면 서운하다는 문장. 명절은 각자 부모님 댁을 번갈아 가되 친정 쪽 일정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조건. 돈 관리는 공동통장을 기본으로 하고 급여는 일정 비율로 합치자는 방식까지요.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묘하게 숨이 막혔어요. 아직 서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틀을 먼저 맞춰 들어오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마지막 줄은 더 확실했어요. 이 정도는 맞아야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진짜로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람을 알아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믿었는데 여기서는 결혼을 전제로 깔고 사람을 맞추는 느낌이었거든요. 이해를 해보려 해도 속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죠. 저도 충동적으로 따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 한 명에게 캡처를 보내봤어요. 캡처를 보내고 나니까 괜히 제가 민망해졌어요.
소개팅 상대 메시지를 남한테 보여주는 게 찜찜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제 감각이 이상한 건지 확인은 하고 싶었어요. 답장이 늦으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읽음 표시만 몇 번을 확인했죠. 그러다 알림이 뜨자마자 저도 모르게 바로 화면을 눌렀어요. 친구가 답장을 바로 보내더라고요. 야, 이거 소개팅이 아니라 계약서 보내온 거 아니냐? 번호 매겨서 적어 놓은 거 보니까 너 지금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약관 동의하라는 느낌인데. 그 여자분 아무리 결혼이 급해도 그렇지 뭔가 좀 쎄한 것 같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웃기기도 하고 동시에 어이없기도 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메시지로 길게 주고받으면 감정만 상할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메시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써 이런 조건을 합의할 단계일까요? 상우 씨,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이가 있어서요. 사귀다가 헤어지면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뭐가 남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어요. 불안한 마음은 이해됐죠. 나이도 있고 서두를 수 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안을 저한테 그대로 떠넘기면서 처음부터 결혼 전제로 묶어두려는 방식은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사람을 더 만나보고 알아가야 마음이 정리되는데 그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선주 씨,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알아야 결혼을 하든 말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녀가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알아가는 단계부터 결혼 전제여야 하는 거예요. 정말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미루지 않겠죠. 저는 순간 어이없었어요.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서를 지키고 싶은 건데 말이에요. 그래도 말싸움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선주 씨, 제가 미루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자는 거예요. 조건을 먼저 맞추는 방식은 저에겐 너무 빠릅니다. 그녀는 답답한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상우 씨,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저도 알아요. 좀 빠른 거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상우 씨가 마음에 들어서 더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확실이라는 게 지금 당장 결혼 얘기를 확정하자는 뜻인가요? 애매하게 시작했다가 끝나는 게 저는 제일 무서워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다만 저는 사람을 더 만나보고 알아가야 결혼을 하든 말든 판단이 서거든요. 확답이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상우 씨도 30대 중반이시잖아요. 시간이 무한한 건 아니잖아요. 서로 결혼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죠. 만나다가 아니면 헤어지는 게 제일 손해예요.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확 식었어요.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그녀는 손에 계산을 먼저 꺼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죠. 이건 속도를 맞춰가는 관계가 아니라 맞출 수 있냐 없냐를 검사하는 관계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내가 너무 겁이 많은 건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죠. 그런데 다시 메시지를 읽어보니 결론은 같았어요. 저는 결혼을 원해도 이런 방식으로는 시작할 수 없겠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짧게 답했어요. 저는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서로를 알아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조건을 전제로 시작하는 만남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녀 답장은 빨랐어요. 저는 제 기준이 분명해요. 상우 씨가 맞춰주기 어렵다면 저도 더 시간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저도 더 시간을 끌지 않기로 했어요. 억지로 이어가면 서로 더 피곤해질 게 분명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서로에게 더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헤어진 게 속 시원하다고 말하긴 어려웠어요. 그런데 길게 끌지 않고 정리한 건 다행이었죠. 억지로 시작했다면 더 크게 부딪혔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 시작부터 조건을 던지는 사람은 피하게 됐어요. 천천히 맞춰갈 여지가 있어야 관계가 이어지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나이와 시간 때문에 애매한 만남이 불안했고, 그래서 시작부터 결혼 전제와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거겠죠. 상호 입장에서는 사람을 알아갈 시간이 먼저인데 조건과 확답부터 요구받으니 부담스럽고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이라면 상호와 선주 중 누구에게 더 공감이 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야기 로그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